장세원이 자기 아들 이번에 이제 음주운전 사고로 지금 계속 자기가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모든 게 자기 아들 탓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뭐 노발대발한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황당하다는 겁니다. 아빠의 자격이 완전 제로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국회의원으로도 완전 실격이죠. 자기는 자기의 분신이거든요. 자기 자식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못난 아버지라고 해도 사람들이 진짜 아유 정말 한심한 국회의원이다. 저 사람이 대체 뭘 하겠노? 똑바른 일을 하겠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들을 갖다가 세상에 몰아세우면서 못난 아들을 둬서 진짜 참고 참다가 도저히 못 참겠네 이러면서 분노 폭발을 하는 걸 보면서 완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너무너무 저질스럽고 무식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런데 뿐만 아니라 나경원이나 뭐 이제 장제원이나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지 자기 자식에 대해서 자기 자식은 자기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면은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아들 같은 경우에도 또 어디 가서 이제 이번에 고교 때 조국처럼 뭐 제1저자 뭐 이렇게 돼가지고 또 시끄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들 보면은 하나같이 다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소시오패스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육 정책을 바로잡을 생각은 안 하고 그 수시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에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되니까 너무 좋구나.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예, 민생을 뭐 돌보겠다 어쩌고 해가지고 표를 얻어가지고는 저렇게 더럽고 비열한 짓거리들만 골라서 그 안에서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300명을 다 뒤져보면은 분명히 대부분이 다 그러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선진국이 되기는 정말 너무나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하는 이 정치 집단의 저질스러운 이 사실을 이제 국민들이 이번에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투쟁을 통해서 이 저질스러운 사람들을 뒤집어 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정직하고 양심 있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그런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풍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 할 수 있냐면은 똑바로 정신 박힌 그런 주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거잖아요. 주권자들이 지금까지 안 싸우고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소시오패스들이니까 힘이 좋잖아요. 바로바로 말을 바꿔도 양심이 없기 때문에 막 그런가 보다. 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냥 또 따라오나 보다 또 쏙네 이러면서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대 학생들, 고대 학생들, 부산 의전 학생들이 전부 다 이제 촛불을 들고 이제 시위를 했잖아요. 그 학생들한테 유시민하고 김어준이 뭐라고 그때 이제 얘기를 했냐면은 조국을 어떤 변호하는 그런 과정에서 서울대 학생들이 왜 데모를 하나 모르겠네. 걔들도 전부 다들 기득권인데 참 이상하네. 이러면서 있잖아요. 걔들은 지금 20대이기 때문에 걔들이 나와서 정의 공정을 외치는 것은 그나마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는 그런 어떤 신호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유시민하고 김어준 같은 꼰대들은 그 사람들이 나서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나라를 정화하는지에 대한 그 생각까지 미치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한심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언론에 그래도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유시민 작가는 책을 쓴 사람이잖아요.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근데 하는 짓거리가 뭔가요? 유시민 딸도 무슨 턱 먹고 나왔다고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시시덕거리면서 사람들한테 아이고 우리 딸이 턱 먹고를 갔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집어넣어줬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애한테 가라고 가해시켜주고 했을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딸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도 다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은 지금쯤 만약에 이제 대학생이면 지금은 졸업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대학생이면은 아마 촛불을 들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딸의 정신세계까지도 미치지도 못하는 사람 같아요. 유시민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유시민은 정말 완전 우리나라에서 공공의 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궤변론자에다가 완전 뒤틀려가지고 소시오패스의 전형이죠.
정말로 저질스러운 인간이다. 이 인간은 정말 저는 너무나 극혐하는 사람이 유시민이에요. 그런데 김어준하고 어찌나 쿵짝이 잘 맞든지 김어준한테는 정말 급 실망을 했어요. 예, 김어준도 소시오패스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 정말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치가 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알아내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아들내미, 딸내미 문제 때문에 지금 박원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대를 보냈는데 미대에서 또 서울 법대를 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너무 이상하다 이겁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미대가 법대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또 뭐 이제 미대에 갈 어떤 감수성도 아니고 그런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어떤 그런 거기서 이루어내는 성취에 대한 행복도 느낄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미대하고 법대는. 근데 법대에 갔다니까 진짜 웃기잖아요. 하여간 그것도 이 사람들은 전부 다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박원순도 결국은 딸내미 때문에 발목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아들도 지금 어디 외국으로 도망가 있잖아요. 박원순도 굉장히 좀 이상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뭐 서울에서도 별로 인기도 없죠. 지금 그러니까 정치하는 인간들이 하나같이 이래요. 하나같이. 정말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밝혀보면은 국회의원들 대부분 다 지금 그런 지경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지금까지 전부 다 그렇게 해먹고 있었으니까요. 예. 근데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밝혀내고 그런 식으로 꼼수를 부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깨어난 사람들이 더 이상 표를 주면 안 되는 거죠. 응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정직한 사람을, 정직하고 힘 있는 사람을 우리 대신에 법을 만들어 달라고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 정치에 뜻이 있는 사람을. 우리 같은 사람은 정치에 뜻이 없잖아요. 그냥 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이 소소한 행복을 즐기면서 살고 싶은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정말 그냥 가만히 있기에는 양심에 찔리는 겁니다. 이 돌아가는 이 어수선한 상황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나서가지고 계속 이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그 생각을 공유하면서 힘을 키워나가는 그런 것을 해야지만 내가 이 시대에 살아있는 양심으로서 부끄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렇게 크게 목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소시오패스 중에 또 대단한 사람 하나 있어요. 김영환이라고.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우리나라에서 완전 쫓겨나도 모자라는, 쫓겨나는 걸로도 모자라는 사람이죠. 공지영, 김부선, 김영환 이래가지고 이 세 사람이 거짓말을 시키면서 얼만큼 나라가 어지러웠나요? 그런데 TV조선인가요? 그 회사는 정말 한심해요. TV조선에서 불러다가 무슨 이제 패널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진짜 구토가 날라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바로 돌려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 소시오패스 아니면 또 자리를 바꿔서 또 저거들끼리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응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죽여야 되니까 대신에 이 사람이라도 써먹어야지 하는 생각들이 사람들에겐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끝없이 있잖아요. 이 나쁜 인간 아니면 저 나쁜 인간 계속 그렇게만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물갈이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긴 한데 사람들이 깨어나서 제도를 바꾸는데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가지고 이렇게 소시오패스들끼리 자리 나눠 먹게 하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리가 중지를 모아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되는 건 아니겠죠. 제도적인 것을 고치기 위해서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지금 현재 그 악을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국이 그러면 그렇게 그 악이냐? 뭐 조국이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장지원은 더 나쁜 인간 아니냐? 나경원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해요. 물론 나쁘죠. 그런데 장제원이 나쁜 거는 바로 드러나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허물을 이렇게 먼저 얘기하지 않고 못난 아들 뒀다는데 저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 아들이 래퍼를 하잖아요. 오히려 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억눌렸던 것을 풀어내는 그런 아주 재능 있는 청년에서 이제 지금은 뭐 27세인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이제 걔도 나이를 꽤 먹었는데 아직 애처럼 그러고 있잖아요. 그것은 전부 다 부모가 만들어낸 가정 환경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애가 더 솔직하다 생각해요. 근데 그런 애를 갖다가 이 아빠가 자기의 허물을 얘기하지 않고 이 아들의 허물을 얘기해서 그 아들이 얼마나 상처받는지에 대해서는 이 아버지는 전혀 몰라요. 왜냐면 이 사람은 소시오패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은 바로 드러나잖아요. 장재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저 인간은 안 돼 하고 바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조국은 상황이 어떠냐면은 나를 회초리를 더 들어주십시오. 이러면서 청문회 나가가지고는 완전히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강남 좌파가, 좀 이렇게 정의를 외치면 안 됩니까? 이러면서 완전히 강남 좌파 자체를 문제 삼는 것처럼 몰아가는 겁니다. 누가 그걸 뭐라 그래요? 예. 지가 했던 말을 완전 뒤집는 삶을 사니까 이 인간은 이게 완전 눈이 먼 인간이구나. 서류도 바로바로 조작을 하는 인간이구나. 예. 펀드에도 넣어놓고는 모른 척 딱 시끼미를 떼고 또 뭐라고 그때 한번 얘기했나요? 오촌 조카, 내가 오촌 조카 당했나 보다. 뭐 이런 기사가 막 뜨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또 무슨 장난질 치나 이것들이 아주 그냥 완전 이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죠. 오촌 조카한테 내가 속았다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작전을 쓰려고 하나. 근데 그 작전이 안 먹히게 된 거죠, 지금. 왜냐면은 오촌 조카의 지금 녹음이 있거든요. 보니까 녹음이 떴어요. 나중에 이제 자기들끼리 청문회 했을 때 이게 지금 잘못 누설되면은 조국이 낙마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한 것이 녹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녹음 파일이 결국은 뭐 터져 나오겠죠. 지금은 이제 서류만 그러니까 대화 내용에 대한 서류만 일단 먼저 이렇게 막 기사가 나오고 하던데 결국은 나오게 되겠죠. 그런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딱 이중적인 어떤 포즈를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했을 때 마음을 얻는지를 이 사람은 알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말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글도 막 그렇게 쓰는 거죠. 보이는 것은 완전 포장. 그런데 진짜 자기 속마음은 또 뭔가요? 완전 숨겨놓고 그 숨겨놓은 대로 몰래 하는 거죠. 미조 같은 거. 그리고 속이고. 그런 식으로 지금 조국은 제가 볼 땐 그래요. 완전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이 허물 많은 조국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고, 안 그러면 같이 죽는 거예요. 이래도 같이 죽고 저래도 같이 죽는데 그냥 끌어안아서 같이 죽는 길을 택한 것은 분명히 이제 약점이 서로 간에 다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펀드라는 것을 통해서 저는 자금 세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자금을 완전 뻥튀기 하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박근혜나 이명박 같은 경우에는 정부 자금을 대놓고 빼먹었잖아요. 그러다가 뭐 또 다 쇠고랑 차고 감옥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주식을 전부 다 이제 이용하는 그런 쪽으로 머리를 튼 거죠. 근데 뭐 이제 양정틀이라든지 이렇게 그 인사들이 쭉 있잖아요. 그 그림을 그리는 것들 있잖아요. 야비한 어떤 조직이죠. 이러니까 이것들은 이제 어두움의 세력, 어두운 곳에서 그렇게 하고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제 조국하고 문재인 두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박근혜 때 있어 왔던 십상시라고 하죠. 십상시.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숨어가지고 하는 그런 집단이라는 거예요. 이런 집단에 의해서 아주 기획돼가지고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저는 그걸 처음에는 여시제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여시제 플러스 이제 여시제에서 또 플러스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나 조직적이고 너무나 악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 같이 공멸한다. 그러니까 다 같이 이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이 정권이라는 것은 민심으로 있잖아요.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민심을 지배하려고 들면 안 되잖아요. 민심에 맞는 정책을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론을 조작하고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대로 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결국은 이제 박근혜 때처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조직, 그러니까 십상시에 해당되는 그 조직과 함께 문재인이나 이제 조국이나 이 사람들 자체가 어떤 야비함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한 줄기였다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양면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또 자기들 자체가 야비하기 때문에 이 순수성, 진짜 막 윤석열 검사가 가지고 있는 있잖아요. 강골 검사. 나는 팩트만 보고 간다. 진실 하나만 보고 간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그런 척 하다가도 변하고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윤석열 검사 같은 경우에도 자기 살기 위해서는 정권에 결국은 굴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절대로 그럴 수 있는 어떤 정신세계가 아닌 거죠. 죽으면 죽었지. 근데 그런 것을 이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문재인 정권을 이루고 있는 핵심과 예, 조국과 문재인은 항상 이중성, 예, 양다리, 뭐 이런 걸로 인생 전반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중도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그냥 개, 돼지다 이렇게 보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가게 된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바이.